엄청난 기세로 밀려드는 바닷물에 제방위 차들이 힘없이 밀려 떨어집니다. 201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동일본 대지진. 그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건물 일부가 폭발했습니다. 2년 6개월 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또 바다로 유입됐습니다. 全部汚染区域になってってそういう意味で本当にそういうことが意味があるのかっていう。我々だけでなくて国を挙げてあるいは世界の皆さんのご支援をいただきながら進めるそのぐらい大きなまた重い 일본에서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먹으면 안 되겠다. 쓰면 안 되겠다. 무조건 피해요. 네. 조금 조심해서 먹죠. 요즘은 좀 안 먹는 편이에요. 다 모든 생선에 방사능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안 먹게 되는 게. 국민의 불안감은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수산물 매출은 하락세. 정부는 뒤늦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본 47개 현 중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은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일본 수입 수산물 15%의 양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추석 대목을 앞둔 수산시장은 여전히 한산합니다. 어머, 정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했는데 전임이 좀 늘어났나요, 그러면? 아직은 없어요.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불신을 안고 있으니까 그거 올려봤자 팔아먹기 못하죠. 진짜 좀 그 온전히 그걸 막아주셨어야 되는데 명절날인데 선물 포장도 없고 정말 대처가 좀 늦었다. 진짜. 간혹 시장을 찾은 손님들도 일본 해역과 떨어진 서해에서 잡힌 수산물만 찬다고 하는데요. 동태나 이런 거 생태 종류는 아예 안 먹고요. 고등어도 안 먹고 서해안 조금만 좀 먹고 있어요. 서해에서 나는 거. 요새 그거 뭐 저거 일본의 그거 방사선 그것 때문에. 지난해 약 6만 톤의 수입 수산물이 들어온 부산의 감천항. 수입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매 시장이지만 도매 점포들의 상당수가 아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심각하네요. 생산 자체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냉동창고에 지금 같으면 막 줄이 차들이 짐 실는 차들이 막 200m, 300m인데 차들이 없어요. 그렇죠. 추석을 앞두고 대목일 텐데. 방사능 그거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보내버린 거예요. 방사능 파문 이후 수입 수산물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창고 안에는 못답한 수입 생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 이전에는 소량이나마 수입됐다는 일본산 수산물. 하지만 창고에 일본산 생선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금지 조치 이전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생물을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지체할 수도 없고 바로바로 가죠. 재고가 쌓여서 힘들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대로 그 유통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들어오는 거 다 안전하게 검사라든지 증명서를 다 받아가지고 수입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8개 현에서 수산물을 금지하는 조치는 사실 2년 반 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수산물의 전반 수입 금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8개 현 외에서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그런 식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국내 방사능 기준치 또한 370 베크렐에서 100 베크렐로 낮췄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기준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 오염된 정도를 보면 불검출부터 시작해서 대충 20 베크렐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치가 370, 100 이런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4 정도는 기준에 비해 엄청나게 높네요. 그래요? 15개월 된 아이의 엄마 오은진 씨는 요즘 장 볼 때 고민이 많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금 먹거리에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생명과 직결된 가장 고민되는 반찬거리인 생선은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합니다. 갈치는 어디 거예요? 이거 제주도 수산입니다. 진짜 국내산이죠? 100%. 일본산은 전혀 취급 안 하고 그냥 국산 그대로 여기 그대로 취급하고 있어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요즘 장을 볼 때마다 은진 씨도 어머니도 원산지 확인이 가장 우선입니다. 원래는 생선값부터 봤었는데 지금은
원산지부터 보고 국내산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고심 끝에 고른 생선은 제주산 갈치. 국내산 생선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이가 먹을 생선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은진 씨. 엄마의 걱정은 먹거리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주부들 사이에는 일본산 유아용품을 자제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아, 맞다. 원래는 일본 제품이 좋아서 썼는데 지금은 이제 또 기피하고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유아용품 많아요.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아기가 먹는 거고 또 이제 내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꺼려하는 입장이에요. 은진 씨 역시 찜찜한 마음에 아이가 착용했던 일본산 기저귀를 국내산으로 바꿨습니다. 약간 직접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죠, 저게. 주부들의 불안 속에 불티나게 팔린다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아, 한 휴대용이군요. 쇼핑 사이트에선 전년 대비 2배 이상 판매율이 올랐을 정도로 그 인기가 좋은데요. 꽤 비싸네요. 측정기 사용 후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는다는 후기도 종종 올라옵니다. 이렇듯 많은 주부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는 음식물의 정확한 오염도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간이 측정기를 가지고 식품을 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 그게 맞는 거구나 하고 지금 계속 가정의 부담까지 생기면서까지 이 측정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예. 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는 수산물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을까요? 생활 방사능을 발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음식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방사능 양은 적기 때문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맥주 같은 것도 엄마들은 방사능 오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한선 스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황태, 북어 이런 거 포다리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말씀이 4월 식단은 벌써 짜였다. 위험에 대한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런 불편함을 조금씩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어떤 주의를 주게 돼요? 수산물이 나올 시에는 그것만 건져내서 먹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이 수산물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만이라도 아이들 급식에 방사능 위험성이 없는 거를 올리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이번에 발의를 했고요. 엄마들이 앞장서 진행한 조례안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방사능에 예민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1순위로 보호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사와 신중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바다로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게 원래 필요한 조치죠. 그렇죠. 지금 태평양으로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에서 조업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그 태평양 산의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죠.